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로라쌤입니다. 자,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토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is TOEFL? 자, TOEFL을 가장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요. 이제 ETS라는 어마무시한 회사에서 만든 시험이에요. 그죠? 저희가 ETS 하면은 뭐 저희가 알다시피 SAT, TOEIC 스피킹, 그 다음에 TOEIC 이런 시험들을 다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TOEFL을 왜 만들었냐면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미국의 대학을 왔을 때 영어로 강의를 듣거나 대학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만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EFL students, English as foreign language, 아니면 ESL students, English as second language 이런 아이들이 영어로 대학을 다닐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TOEFL 하면은 딱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랑 대화 이런 것들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저희가 대학 생활을 영어로 잘 할 수 있는지 그 컨텐츠가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TOEFL에서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어서 이 4가지 영역을 다 꼼꼼히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지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자, 보시면 TOEFL은 총 한 4시간 정도가 들어가요. 그죠? 4시간 정도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리 이제 we have to make the reservation, we have to apply for the test 지원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비용도 꽤 세기 때문에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시험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4가지 과목을 하나씩 문제 유형이랑 그 다음에 공부하는 전략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꿀팁을 포함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딩 파트예요. 자, 리딩 파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증의 파트예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리딩을 잘하면 다른 과목도 잘할 수가 있지만 점수가 오르는 게 가장 더디고요. 그리고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과목이에요. 자, 첫 번째,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토플이나 SAT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잖아요. 그죠? 근데 어휘 공부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리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자, 토플 공부를 할 때, 어휘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거 2가지를 먼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 뜻을 볼 때 학생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전에 단어 뜻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것만 보고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큰 실수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 뜻이 2번째 것도 있고 3번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고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2번째 팁은요. 토플, SAT 다 마찬가지로 동의어를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토플 같은 경우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의 가장 중요한 스킬이 paraphrasing이에요. paraphrasing이 뭐냐면은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변형시키지 않고 다른 말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동의어이기 때문에 동의어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동의어를 모를 경우에 answer choice 중에서 뭐가 답인지 모를 수가 있고요. 특히 listening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reading에서는요, 저희가 3 passages, 3개의 passage가 나와요. 3 passages. 자, 그리고 저희가 we have 13 to 14 questions each. 그리고 3가지를 다 푸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요. 체력적으로도 토플은 조금 힘든 과목이어서 저희가 4시간 동안에 쭉 앉아서 집중을 쭉 할 수 있도록 훈련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리딩을 한번 볼게요. 리딩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학교 1학년의 모든 전공에서 특히 1학년 introductory class에서 쓰는 텍스트북에 reading passage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리딩을 할 때는 안타깝게도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뭔가를 circling 하거나 underline 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노트 테이킹이라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저희가 토플 시험을 볼 때 we get 3 sheets of paper and 2 pencils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건데 리딩은 중요한 부분을 받아 적는 학생이 있고 안 적는 학생이 있어요.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 받아 적을 경우에 키워드를 적으면서 나중에 특히 서머리 문제를 풀 때 이게 유용하게 쓰이니까 받아 적는 게 좋으신 분들은 밑에다가 적으시고 그냥 통째로 외우고 풀겠다 하시는 분들은 외우고 풀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전략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토플 리딩을 할 때 보면은 패러그래프당 문제가 한두 개씩 나와요. 그래서 전체를 읽고 1번부터 14번까지 쭉 푸는 것이 아니라
first paragraph를 읽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 한두 개를 풀고 second paragraph를 읽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third paragraph 읽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빨리빨리 외운 거를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문제 유형을 저희가 다 하기는 지금 이번 비디오 클립은 좀 짧으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개의 문제 유형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purpose question. 이게 뭐냐면요. 작가가 그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게 SAT에도 나오는 거고요. 토플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작가가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딱 보고, 자, 토플은요, 여러분, 찍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딱 보고, 이럴 것이야 라고 찍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장을 읽고 특히 뒤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뒤에 문장을 보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뒤에 내용을 하기 위해서 앞에 거를 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내용을 읽고 우리가 풀어야 되고요. 또 저희가 리딩을 할 때, 모든 리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글에서는 저희가 three passages가 나오잖아요. 작가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토플은 정말 짜임새가 좋은 글들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글 안에 저희가 꼭 배웠으면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을 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각 문단의 모든 문장이 사실은 그 메인 아이디어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들이 그 메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어떻게 서포팅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풀면은 작가가 그 말을 한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찍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 내용을 읽고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question,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simplification, 그러니까 sentence simplification 문제인데요. 글을 봤을 때, passage를 봤을 때 굉장히 긴 문장이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읽고 가장 잘 paraphrasing 된 문장을 찾는 거예요. 자, 아까 설명을 잠깐 했죠. paraphrasing은 의미는 변하지 않았지만 표현이 바뀌었어요. 동요로 바뀐 거죠. 자, 이거는 먼저 첫 번째 스텝.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꼼꼼히 읽어요. 보통 we have three messages. 3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덜 중요한 거 하나를 빼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2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emphasize, 강조가 되면서 요약이 돼, paraphrase 된 문장을 찾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passage 안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읽고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 2개를 고르고 그거에 관련돼서 paraphrasing이 잘 된 문장을 고르면 답이 됩니다. 여기서 오답이요. 학생들이 많이 고르는 게 causality error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바뀌었어요. 뭐뭐 때문에 뭐뭐이다가 거꾸로 된 거죠. 그거는 오답이니까 그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유형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vocab question, 쓰는음을 고르는 거예요. 동요를 고르는 건데 SAT와 다르게 토플 단어 문제는 사전적인 의미만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풀 수 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첫 번째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첫 번째 definition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장을 한 번쯤은 읽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쓰였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제가 이것도 뭐 좋아해요. 저는 다 문제 유형들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insertion question. 자, 이거는 수능에도 나오는 문제예요. insertion question. 어떤 문장이 나와 있어요.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 passage 안에는 안 들어있고요. 그 문장이 어디 들어가면 좋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너무 싫어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논리적인 흐름을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자, insertion question. 자, 일단 마찬가지로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어요. 거기 안에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힌트가 2가지 정도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conjunction, 접속사가 들어있고요. 하나는 두 번째 거는 지시어가 들어있어요. 접속사 역할이 뭐예요? 문장의 관계를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however가 들어있으면은 앞에 거랑 반대 내용이고요. 그죠? For example 들어있으면 예시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지시어 뭐 this, that, these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그 2개의 힌트를 가지고 앞에 내용을 보고 어디다 넣으면 좋을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이 또 있는데요. 저희가 토플 같은 경우에는 글의 스트럭처가 완벽해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서브 토픽,
1, 2, 3가 나오고 서브토픽을 크게 설명하고 작게 설명하고 예시가 들어가는 그런 역삼각형의 틀을 완벽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면 좋을지도 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가 문제 유형들을 봤는데요. 또 하나 더, 다섯 번째 문제 유형은 negative fact question. 자, fact question이 we have positive and negative fact questions. 그럼 제가 negative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negative fact question은 문제 자체에서 not or except가 capital letters로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봤을 때 가장 디테일을 물어보는 문제가 negative fact question이에요. 저희가 읽었을 때 정말 단어 하나 가지고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게 negative fact question이고, 그래서 negative fact question을 풀 때는 you can go back to the passage.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 다시 읽고 하나하나를 꼼꼼히 본 다음에 풀어야지만 답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문제 유형을 저희가 봤어요. 자, 리딩을 우리가 풀 때 전략, 그러니까 리딩 공부를 할 때 전략적인 게, 자, 단어 공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structure, main idea, subtopic, detail, 이 structure를 보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리딩을 잘 푸는 학생들의 팁이 뭐냐면요, 전략이 뭐냐면은 읽을 때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외우고 넘어가고, 읽고 외우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쭉쭉 넘어가요. 근데 당연히 처음에는 그게 느리고 힘들고 더디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를 완벽하게 빠르게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 있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초급자들은요, 이거를 천천히 take your time, 한 문장 한 문장씩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이거를 이해를 해보고 노력을 해서 이해를 하고 외우려고 노력을 하면서 천천히 풀어보시고요. 충분한 훈련이 지난 후에, 그 후에 이제 시간을 재서 그때는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 초반에는 제가 꼭 추천드리는 게, 초급자들은요, 천천히 모든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외우시는 거예요.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어휘가 토픽별로 정리를 해서 외우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astronomy, 그러니까 우주과학에 관련된 걸 읽으면 astronomy 보면은 astronomy에 나온 단어들이요, 다른 과목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토픽별로 단어를 외워서 그 토픽을 봤을 때 약간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